중국에서 눈이 가려진 채 경찰에게 끌려가는 수백 명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충격적 영상이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폭스뉴스, 가디언 등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지난주 유튜브에 유출된 이 영상은 위구르인으로 보이는 수백 명이 눈이 가리워지고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줄 맞춰 땅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두 종류의 유니폼을 입었고 머리카락은 짧게 삭발돼 있었으며 대부분 지친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경찰들이 빽빽하게 감시 중입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이들이 인근에 기차가 있는 곳으로 이송되는 모습도 보이는데 마치 나치 시절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이송시키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네이선 루서 연구원은 위성 분석 결과 영상 촬영 장소가 중국 신장의 코를라 서쪽에 있는 한 기차역이라며 그림자 길이로 볼 때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쯤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드론 제조업체 DJI 장비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누가 촬영해 유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올린 공포 전쟁이란 이름의 유튜버는 중국 정부가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는 모습을 이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UN 보고서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비밀 수용소에 약 100만 명의 위구르인을 잡아 가둬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들이 수용된 곳은 직업훈련센터라고 주장하며 연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이 20여 개 직업훈련센터에는 감시탑과 높은 벽, 철조망, 경찰용 기숙사 등이 존재해 감옥의 특징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장 인구는 1,200만 명으로 중국 인구의 2%도 안 되지만 2017년 당시 인구의 21%가 체포되거나 강제 수용돼 국제적 인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구르인 오마리 베칼리는 재작년 3월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찬양과 부르기를 거부한 이유로 경찰에게 두 눈이 가려진 채 강제 연행됐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매일 각종 고문과 학살, 강간 등 비인간적인 만행이 자행된다고 폭로했습니다. 그곳의 고문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감자들은 매일 쇠사슬에 묶여 동물처럼 두들겨 맞으며 사망자도 매일 비재합니다. 신장 수용소에서 출소한 한 위구르족 여성은 수용소에서 젊은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강간이 거의 매일 이루어진다고 폭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은 젊은 여자들이 밤새 당한다. 만약 저항하면 약물을 주사해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며 임신을 막기 위해 피임약까지 배급된다고도 말했습니다. 9월 23일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당국의 탄압으로 카자흐스탄으로 탈출한 카이샤안이 목격한 중국 당국의 끔찍한 만행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용소에 있었을 당시에 한 소녀를 목격했는데 이 소녀는 수용소에서 수시로 강간을 당해 임신했고 결국 아이를 출산하자 돌보기 어려워진 수용소 측이 아이와 함께 소녀를 내쫓았다는 겁니다. 수용된 위구르인들이 중국 내 장기 이식을 위해 쓰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수용소 내에서 혈액검사, 조직검사, 생체 활력도 등 각종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영국 런던의 중국조사위원회는 최근 중국 내 장기는 모두 신장자치구에서 공급하고 있다. 가족이 텐진에서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주치의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들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신장자치구의 카슈가르 공항과 이리시 공항에는 신속한 장기 운반을 위한 우선 통로 안내표시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 당국이 파룬군과 위구르 주민에 대해 살인, 인종청소, 고문, 성폭력, 납치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UN 총회에서 중국의 종교 박해를 지적하며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22일 UN 총회를 방문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회담을 가진 후 중국 정부가 신장자치구에서 벌이는 위구르족 박해가 테러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겠다며 이들을 중국에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린 첫날 오후 3시경 갑자기 베이징 하늘이 칠흑처럼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며 우박이 쏟아지는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 现在是5月21号，北京3点多钟，天都黑了。你说奇葩不奇葩？3点多钟，天黑成这样了。没事，我车贴车一了就砸吧。哎，这车没事，砸吧。 한 베이징 네티즌은 웨이브에 내 평생 이렇게 큰 천둥 소리는 처음이다. 우리 집 개들까지 모두 겁을 먹었다고 말했고, 다른 네티즌들도 하늘이 노하셨나 너무 캄캄하다, 세상이 끝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또 왕조 교체 시기의 조짐으로 보인다, 천멸의 중공 등 문구를 남기며 이 괴이한 기상이변을 분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은 이 같은 기상이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주장하므로 전혀 동요가 없었을까요? 중국 공산당은 수십 년간 자국민에게 무신론을 강요하며 각종 신앙과 전통 문화를 탄압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 고위층은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풍수줄이나 천문에 의존하고 사원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오쩌둥은 죽기 전에 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을 바라보며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언했고, 장짜미는 파룬궁 탄압 후부터 천벌이 두려워 불경인 지정경을 날마다 베꼈었다고 합니다. 최근 불안감에 빠진 시진핑 주석 역시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양회를 앞둔 5월 12일, 20일 만에 산시성을 또다시 방문해 세계문화유산인 윈강석굴을 참관했습니다. 윈강석굴은 막고굴, 룬먼석굴과 함께 중국의 3대 석굴로 알려져 있으며, 시진핑은 지난해 8월에도 홍콩 시위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자 둔황 막고굴을 찾은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산시성 칠링산맥을 방문해 뜬금없이 불법 별장촌 사건이 재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시진핑의 환경보호 정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시진핑은 2014년부터 6차례나 칠링산맥 별장촌 철거를 지시해 일천동에 달하는 고급 별장을 전부 때려부수고, 당시 저오정윤 산시성 서기의 공산당원 신분까지 박탈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흔한 불법 건축물 사건에 시진핑은 왜 크게 분노했을까요? 이는 다름 아닌 칠링산맥이 예부터 중국의 용맥이 흐르는 곳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용맥이 별장촌으로 막혀서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고 중국 공산당의 위기가 닥쳤다는 풍수사들의 발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진핑은 아버지 시중신의 묘를 용맥근방으로 이정해 풍수지리에 따라 좌청룡 500호 모양으로 숲을 꾸미고 현무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심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 거주하는 중국 문제 전문가 쓱장사는 시진핑은 겉으로는 공산주의를 믿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자신은 풍수지리와 기공을 믿는 사람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용맥까지 복구해 중국 공산당을 유지하려는 시진핑의 시도가 하늘의 뜻과 맞지 않는지 오히려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 시작 전 결국 시진핑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왕루이칭 전 칭하이성 정협위원입니다. 그녀는 당국이 바이러스의 진실을 은폐해 전세계 수많은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중국의 위상과 신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왕루이치는 양회에 참석하는 인민대표와 정협위원들에게 시진핑 해임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공동서명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시장농 전 칭화대 교수도 분노한 인민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공산당의 몰락에 초읽게 들어갔다고 발언했고, 같은 시기 중국 지식인 쉬지융도 시 주석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회 전에는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 명의로 된 모 권력자를 따르는 자들은 청고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글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덩푸팡은 2년 전에도 중국은 제 주제를 알아야 한다며 시진핑의 중국몽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사상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호주가 추진한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조사 촉구 결의안이 지난 19일 194개국이 참가한 세계보건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중국의 압박에도 116개국이 결의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중국의 오랜 노방으로 알려진 러시아까지
찬성표를 던져 중국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다 40여 개국이 중국에 우한 폐렴 피해 배상을 요구했으며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1대1로 참가국들도 코로나 사태로 반중 감정이 높아지며 중국의 부채 탕감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하늘의 경고를 전부 무시하며 양회에서 홍콩 국가보훈법을 밀어붙여 또다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홍콩 시민들은 지난 주말 다시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천멸중공이란 의미심장한 표어를 들고 하늘을 거역하는 중국 공산당은 사라질 것이라고 함께 외쳤습니다.